외국인이 경악을 금치 못한 식재료의 정체는 독초. 아, 고사리 아니야? 고사리? 아니 우리가 흔히 먹는데 독초라고요? 독초입니다. 근데 고사리 우리밖에 안 먹는다며. 맨날 먹어요. 두릅. 오, 오늘 괜찮은데? 당귀. 미친 추리력인데요. 우리가 먹는 독초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오던 친근한 나물 형제들. 두릅, 원추리, 고사리, 그리고 아주까리 뭐 등등등. 아니 이거 나물이잖아. 내가 다 맞췄잖아. 고사리도 먹는다고?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독초인데? 삶아서 말려뒀다가 물에 불려 먹으면 돼. Oh no. Hey man, 아주까리는 진짜 안 돼. 독성이 강한 단백질이라 죽을 수도 있다니까. 푹 삶으면 돼. 아 이렇게 쿨하기야? 아니 근데 진짜 우리도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 독초였던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려서 뭐 데치고 이게 다 독된 거야? 조상의 지혜인 거죠. 데쳐서 삶아서 독을 뺐다는 거지. 이런 우리가 흔하게 먹는 각종 나물에 실제로 독성이 있어서요. 외국에서는 식재료로는 절대 never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기가 막히게 독초들의 독소만 딱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꿀 레시피를 창조, 맛있게 먹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맛있어. 사실 조상님들도 드시다가 탈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탈이 안 나게 먹으려면 데쳐야겠구나, 삶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끈기를 모르는 우리 민족의 근성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고 집념의 코리안의 위력이네요, 진짜. 오늘은 이처럼 다른 나라는 포기했지만 오로지 대한민국만 해낸 일들, 믿기 힘든 그 자랑스러운 성과에 전 세계가 감탄한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집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종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19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싶고 17일 공개합니다. 제초제 대신 뭐뭐? 한국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 제시. 한국 환경 친화적 농업운동의 꽃을 피우다.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환경 친화적 농업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초제 대신 이것을 활용, 무려 30여 년 동안 한국의 친환경 농업에 큰 획을 그은 대표적인 K농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농약 벼 재배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잡초 해결사 우렁이를 활용한 우렁이 농법입니다. 정말 친환경이네. 정말 친환경이죠. 네. 우렁이 농법이란 말은 들어본 것 같아. 우렁이 쌀이라고 해도 파는 것도 있고, 그죠? 그죠? 어. 네. 우렁이는 수면 아래에 있는 수초나 연한 풀을 섭취하는 먹이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제거, 토양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뿐 아니라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는 우렁각시 역할을까지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1992년 한 농부가 아들이 식용으로 키우던 왕우렁이를 논밭에 버렸는데 근데 그 우렁이가 잡초만 쏙쏙 골라 먹는 것을 우연히 발견.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렁이는 남미가 원산지입니다.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의 해외에서는 친환경 농법은커녕 식용으로 들여왔다가 양식조차 실패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비록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각 지역에서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의 주력. 이렇게 제초제 농약을 쓰지 않고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2022년 프랑스와 중동 또 캐나다까지 수출, 대한민국 농업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야, 어떻게 잡초만 먹냐? 그러니까요. 너무 기특하다. 착하네, 저 우렁각시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이런 농법을 통해 수출까지 됐다고 하니까 정말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K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렁이 농법뿐만 아니라 해충의 천적인 곤충을 활용한 천적 농법 등 새로운 농법을 연구. 밥의 진심인 한국의 친환경 농법. 더 안전하고 더 맛있는 먹거리를 위해 더 많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19, 14위를 공개합니다. K-팝 전설의 계보를 잇는 모모. 2012년 오빤 강남스타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 씨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161일 만에 너튜브 창사 이래 단일 영상 조회수 10억 건을 넘어선
첫 영상이라는 기록을 세운 데다가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차트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었죠. 진짜 전 세계가 열풍이었어요. 그때 너무 놀랐죠. 난 이게 최초로 시범 영상이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한류라는 게 보통 이제 아시아권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런 남미 이 정도였는데 북미는 그때 우리가 뚫기 어려웠잖아. 네. 팝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미는 힘든데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우리가 알게 됐지. 정말 이정표예요, 이 노래는 진짜. 당시만 해도 언제 또 케이팝이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 오르겠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쾌거야 라고 했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로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레전드 월드스타 BTS가 등판. 한국 가수 최초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 1위 등극. 신기록에 신기록을 세우며 케이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케이팝 월클 탄생.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 최초 영미 음악 차트 모두 1위. 너튜브 사상 최단 기간 1억 뷰 뮤비.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너튜브 최다 조회수 보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에서 최다 스트리밍된 걸그룹. 계속해서 최초와 최단, 최다를 기록하며 매일 레전드를 경신하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입니다. 야, 근데 이게 월클을 이긴 월클이 계속 K-팝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 이러다가 월클 흔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스틴 비버도 K-팝이라고 봅니다. 소속이 하이브거든요. 그렇죠. 아 저스틴 비버 하이브예요? 저스틴 비버 하이브 K-팝이에요. 소속이죠. 아니 그 정도면 우리 저기 TVN 음악 프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곡 나와야지. 발표하러? 이제 그 엠카 나와야 그래, 되고. 엠카 나와가지고 해야 돼. 그래미도 상암동에서 해야 돼. 아니 왜냐면 1, 2, 3위가 다 한국인인데 여기서 해야지. 당연하지. 제가 알려드린 기록들 대부분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된 공인 기록입니다. 그룹이 아닌 멤버 개개인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로제 씨는 온더그라운드 솔로곡 발표 당시 강남스타일의 기록을 약 8년 만에 깼습니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K-팝 솔로 가수 너튜브 영상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 또 다른 멤버 리사 씨는 인별그램 팔로워 최다 보유의 K-팝 아티스트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는 등 블랙핑크가 가진 기네스 기록만 통산 21개입니다. 현재 음악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세계 최고 걸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이 세운 기록은 한국인밖에 못 깨는 거예요? 약간 전 세계 팝이 약간 양궁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아 양궁업입니까? 양궁은 국가대표 되는 게 금메달 따는 것보다 아, 더 국내 어렵다. 차트가 더 어렵고 해외 차트가 오히려. 약간 양궁화되죠. 그럴 수도 있겠다.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는 K-팝 전설의 계보를 이을 다음 스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싶고 11일 공개합니다. 세계 유일을 기록한 모모. 3월 11일 새벽 3시에서 5시 이후에 혜성이 보였다. 북극에서의 각 거리는 116도였으며 꼬리의 길이는 1척 5촌이 넘었다. 이 기록은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헨리 혜성을 관측한 과학자들의 기록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260여 년 전인 1759년 조선 영조 시대 성변 측후 단자에 쓰인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진짜 놀라운 게 많아요. 놀랍고 또 기록의 민족이에요. 저 가운데 페이지 보세요. 뭐 점을 찍어놨네 저게. 헨리 혜성 그렸잖아요. 꼬리를 그렸어. 네, 진짜 꼬리를 대박. 그려놨잖아요. 이 성변 측후 단자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왕실에서 천문과 기상을 관장하던 관상감 관리들이 작성한 조선의 천문 관측 일지입니다. 조선의 여러 천문 현상을 기록한 성변 측후 단자 중 1759년에 작성된 헨리 혜성 관측 일지는요. 일본 천문학계에서도 화들짝, 나아가 전 세계 천문학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보고서라며 극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천문학계가 극찬한 이후 헨리 혜성은 1705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가 그 존재를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는 헨리 혜성이 1682년 지구에서 관측됐으며 약 76년 주기로 다음엔 1758년에서 1759년경에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어머머. 그런데 정말 1759년 이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헨리 혜성을 관측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성변 축구 단자는 에드먼드 헨리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인 셈, 천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별의 변화를 기록한 사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기록도 안 했구나. 그럼요. 당시 조선의 관상감에선 매일 밤 5명씩 조를 짜 하늘을 관측하고 기록했고요. 헨리 혜성의 이동, 경로, 위치, 밝기 이런 거를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변 축구 단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주도의 헨리 혜성 보고서이면서 과거 천문학자들의 활동을 담은 천문 관측 원천 자료인 셈입니다. 과학기술과 이제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뭐 지나간다 보다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선조들이 이제 정말 지혜가 다 적어놨네. 이렇게 역사적 천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우리 조상들의 성변 축구 단자. 현재 2025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만약 등재된다면 우리나라 문헌 가운데는 최초의 과학 분야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헨리 혜성의 이름도 헨리 조선 혜성, 헨리 영조 해성으로. 헨리 영조 이렇게 좀 그렇죠. 좋겠네. K 헨리. 그러냐. 붙여버리자 그냥. 조선의 별을 기록했던 천문학자들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세계가 놀란 모모의 기적. 2006년 서울. 와, 여기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현장이군요.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일본 등 전 세계 40여 명의 토목 터널 교통 전문가들은 이곳을 겨냥 대한민국의 뛰어난 시공 기술을 인정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 건설 현장의 정체, 바로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시공 현장이었습니다. 고터? 왜? 어허. 뭐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높은 뭐 고층 빌딩도 아니고 지하철이란 말이죠. 이게 뭔가 이유가 있나? 사실 이곳은 국내 지하철 역사상 최대의 난공사 구간이었습니다. 어허. 고속터미널역은 지금은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이 다 다니고 있지만 당시 지하철 9호선이 건설될 위치는 주변 지반도 약한 데다가 기존 3호선과의 간격이 고작 15cm. 어머머.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다가 위험해서 못해요 이런 말 나오지. 왜냐면 이거 책임져야 되는 사람. 한국이 하는데? 아, 그냥 알지. 그걸 믿지 나도. 이 손바닥 한 뼘 정도 아래를 관통하는 지하철 공사를 진행해야 했던 건데요. 고속터미널역 유동 인구만 하루 평균 약 15만 명, 주변에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가 30년 이상 노후된 지하 상가가 있어 공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현장. 그런데 그때 저희 회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불가능을 예상할 때 가능을 외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S건설. 하지만 예상대로 공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공사를 할 때는 도로를 파서 지하 정거장을 건설한 뒤 다시 도로를 메우는 공법을 적용하는데요. 그래. 지하철 3호선과 지하상가의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법을 적용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기술진들의 오랜 회의와 연구 끝에 해결책을 발견. 벽체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을 적용해 도로를 횡단하는 터널 형태의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아치형으로 삽입해서 터널 구조물을 만드는 공법을 함께 적용. 세계 최초로 각각 사용되던 두 공법을 결합해 하나의 공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결과 세계를 놀라게 한 15cm의 기적. 대한민국 지하철 공사의 신기원을 기록. 약 7년에 걸쳐 안전사고 하나 없이 공사를 무사히 끝낸 것은 물론 2009년 올해의 토목 구조물 대상, 세계적 권위의 브루넬 메달까지 수상하며 한국 토목 기술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진짜 불가능은 없구나. 저 사이가 15cm라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 저도 지금 자주 가는 곳인데 맞아요. 저 네. 이동인구 엄청 많잖아. 전혀 몰랐어요, 이럴 거라는.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그 어려운 걸 K의술이 해냅니다. 간경화의 만성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까지 앓고 있었던 미국의 한 40대 남성. 그의 병은 미국 명문대학병원 스피포드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여기라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가 살 길은 오로지 생체 간 이식 수술. 당시 미국 의료진과 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2019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무려 18시간 혈소판 16팩, 혈액 20팩이 동원된 대수술 끝에 수술 결과는 성공적. 미국 의료진은 못해낸 수술을 한국 의료진들은 해냈습니다. 앞선 수술 케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불치병과 난도 높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엔 107만 명을 기록해 10년 사이 약 569%가 증가했을 정도인데요. 예전엔 무조건 이거는 미국 가야 돼, 하다못해 일본 가야 돼, 우리나라에서 못 고쳐 이랬던 게 근데 어떻게 다 한국으로 오냐. 1955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당시 미국 미네소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선진 의술을 배웠고요. 이후 1988년 첫 간 이식 수술을 성공. 3년 만인 1991년 새로운 간 이식 수술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2015년엔 과거 한국의 의료 기술을 가르쳤던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오히려 한국 의료 기술을 배우러 오기까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결과 2022년엔 간 이식 수술 후 1년 생존율 98%, 3년 생존율 90%를 기록. 전 세계가 의료의 미래를 개척하는 의료 서비스 리더 대한민국라며 우리의 의술을 극찬했습니다. 청출 어람이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배우다가 가르쳐주고 있어.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나라가 만든 수원 화성. 1796년 조선 정조시대에 축성된 수원 화성. 18세기 조선시대의 대표 건축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심각하게 훼손. 아이고.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수원 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자 수원 화성을 복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왔죠. 하지만 1997년 유네스코 조사단이 화성 현지 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지금의 수원 화성은 현대에 새롭게 복원된 거잖아요. 아니,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저걸 복원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그분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당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위원들을 경악해 한 충격적인 문서, 바로 일종의 화성 준공 보고서를 할 수 있는 화성 성역 의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성 성역 의궤에는요, 수원 화성 축성 당시 설계도를 포함한 축성 일정과 방법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공사 물품의 수량과 단가에서부터 인부들의 인적 사항과 품삯 등등 모두 그림과 글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던 것이죠.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저도 다른 이제 역사 프로그램에서 제가 배웠는데 아, 이게 예. 그런 게 있어요. 매돌 매칠에 삼돌이한테 얼마? 그렇지. 아, 품삯. 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조선시대 태종이 말에서 떨어졌을 때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왕 낙마했네? 기록하지 말라고 하네? 이것도 기록해야지. 이를 그대로 기록, 역사에 모두 남겨놨던 기록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화성 성역 의궤를 바탕으로 수원 화성에 대한 고증을 철저히 거쳐서 복원한 결과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997년 복원된 건축물로는 이례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수원 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당당히 인정받았습니다. 그 옛날 선조들은 앞날까지 모두 바라보셨던 걸까요? 고된 축성 과정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기록이 있었기에 지금의 수원 화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